선택받은 코인들만 상승하고 있는 주말, 이더리움은 쓸쓸하게 최후의 지지선 위에 걸터 앉았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지지선이 무너지면은 이더리움은 골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힘내서 2000달러 위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도 좀 도와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자,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어제 후원을 주신 스타워즈 팬 아나키님 정말 감사합니다. 포스와 함께 아나키님의 포트폴리오 떡상 가지야를 외쳐보면서 첫 번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 다시 한번 기분 좋게 순유입을 기록을 했습니다. 8,310만 달러, 그 중에 블랙락에서만 1억 50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다. 블랙락 다시 한번 살아납니까? 비트코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불씨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 블랙락에 힘입어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 저번 주에 드디어 순유입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주간 계속해서 유출이 발생해가지고 정말 머리가 아팠었는데요.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순유입이 이루어지면서 지속적인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번 주 비트코인 3150개, 언제나 똑같죠. 3150개가 채굴된 가운데 8775개가 팔려 나갔습니다. ETF를 통해서만, ETF를 제외한 메타마스크라든지 다른 데서 매입한 그런 물량 빼고 8775개가 매입이 되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비트코인 수요 가지야. 자, 그런가 하면 홍콩의 투자회사 HK 아시아홀딩스가 비트코인 10개를 추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렇게 파는 사람들은 파는 가운데서도 사는 사람들은 계속 사는 가운데, 알리마리떼지 분석가에 의하면 저번 주에만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물량이 10,000개가량 된다라고 합니다. 장외거래소가 아니라 일반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물량, 출금된 물량이 10,000개다. 비트코인을 장투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신감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고, 이어서 그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현재 평균 13.86%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과거 해당 수준에서 매도 압력이 점차 약해졌었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즉 매도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와 동시에 그는 비트코인 샤프 레이시오를 보면서 여기 차트상 바닥 구간에 오게 되면은 해당 자리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안전한 자리에서 비트를 매수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그 자리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그만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여러 지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라울팔 제미쿠츠 리얼비전TV 측에서는 조만간에 비트가 상승으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제미쿠츠 이야기하기를 하반기 시장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 랠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거시경제 흐름을 고려해봤을 때 미국 정부의 부채 증가 속도보다 통화 공급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달러 가치 하락과 동시에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의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다. 또한 미국 국부펀드와 은행 차원에서의 비트코인 도입은 점진적으로다가 확대가 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구조적인 재정 적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부채 상환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은 돈을 계속해서 찍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위치를 해 있으며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그와 더불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SEC가 완벽하게 이제 암호화폐 편으로 돌아섰죠. SEC가 마침내 암호화폐 산업과 협력해가지고 암호화폐 거래 규제 감독 정책을 마련할 기회를 잡았으며 드디어 미국 내에서 실행 가능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크립토맘 헤스터 피어스 의원은 밝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앞으로 암호화폐 업계에 진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규제적인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대기업들, 기관들 드디어 자금을 몽땅 밀어 넣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환경이 지금 갖춰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수년 전에 이 벡트라는 기관이 출범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암호화폐가 제도권 내로 들어온다. 자, 그때 벡트가 출범하고 나서 바로 어떤 드라마틱한 상승이나 변화는 없었지만은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 그러한 움직임들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비트코인의 상승과 펀더멘탈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비축한다라고 했는데 이 뭐야, 아무것도 없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나중에 더욱더 큰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비트코인 분석, 비트코인 강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RSI, 맥D 등 기술적인 지표를 봤을 때 더 갈 수 있다라고 케빈 스벤슨 분석가는 밝혔습니다. 자, 물론 지금 당장 떡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박스권 횡보를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면 추가 상승이 나올 것. 주봉 차트상에서 맥D가 약세 모멘텀 감소를 보여주고 있으며 RSI도 지지 구간을 잘 버텨주고 있다. 좀 더 낮거나 더 높은 저점과 고점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결국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향한 반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대략적으로 그려놓은 차트를 보시면은 72,000달러까지도 비트코인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그는 분석을 한 것이죠. 자, 다음으로 찰리 분석가의 전체 암호화폐 시총 차트입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총은 저항 돌파 이후에 지금 지지 확인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지 확인에 성공하게 된다면 지금부터 반등 및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주말 특집 희망회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교해 봤을 때 비트코인 지금 이 위치에 와 있다. 현재 사이클이 지난 2017년도와 비슷하다라는 평가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위치 아직도 크게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 똑같은 차트죠. 똑같은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으로는 뉴냐 비즈니스 분석가, 앞서서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 그것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더 도미넌스와 비트코인 가격은 반대로 갔는데요. 테더 도미넌스가 최근에 반등했다가 다시금 저항받고 하락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반대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지금부터 바닥 찍고 올라주면 굉장히 좋긴 하겠는데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한 번 더 꼬아가지고 추가적인 하락 후에 상승하는 그런 그림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아직도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승장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셔도 됩니다. 저도 제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라고 하기는 좀 너무 거창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죠. 투자에는 원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당연히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 어제 자금이 또 빠져나갔습니다. 1860만 달러. 이 중에서 블랙락에서 1190만 달러가 빠져나갔는데, 야, 이제는 블랙락마저 이더리움을 포기하는 것인가? 한편 이더리움의 거래소 보유량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저치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아직도 빌빌대고 있다. 자, 이거 정말로 이더리움이 완전 끝난 것인지 아니면은 한방 쏘려고 길을 보고 있는 것인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봐야만 되겠습니다. 자, 한편 주말을 맞이해가지고 화끈하게 타오르고 있는 체인은 바로 BNB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더리움보다 더 높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BNB 체인 관련된 코인들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펌프드아펀 관련된 코인들이 잠잠한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도 덱스 거래량 3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유명 부동산 업체 오픈하우스 그룹이 추가적인 암호화폐 결제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결제 옵션에 XRP 솔라나 도지를 추가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로 부자 되신 분들 일본 가가지고 부동산 구매 가지야. 다음으로 이어서 최근에 바운스 토큰 500% 이상의 개떡상을 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요.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운스 토큰 다음엔 어떤 코인이 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GK 코인 큰 상승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희망회로 돌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2020년도와 2021년도 에이다 프랙타를 갖다 댔더니 이런 식으로 맞아 떨어지더라 라고 합니다. 자, 과연 GK 역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가 하면은 아톰 같은 경우도 저항을 뚫은 이후에 축적을 거치고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큰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특히 5달러만 넘어서게 된다면 더욱더 강력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과연 알트코인들의 지속적인 순환 펌핑 계속될 수 있을 것인지 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오늘 행복하고 평안한 주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잘 봤으니까 시청료 주기, 광고 영상 중에서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및 클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